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정다은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췌장은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그리고 췌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화불량을 일으키며 상상 이상의 극심한 복통을 경험할 수 있고요. 더구나 췌장염이 심해질 경우 전신 염증 반응으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치료만큼이나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익산병원 소화기내과 최규강 과장과 함께 췌장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가 아플 때 흔히 위나 장에 문제가 생겼다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질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췌장염입니다. 더구나 췌장은 한번 손상되면 치료 후에도 회복이 더디고 재발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최규강 과장과 함께 췌장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췌장, 우리 몸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췌장은 우리말로 이자라고도 부릅니다. 위치는 우리가 흔히 상복부, 이제 명치라고 표현하는 그 상복부의 뒤쪽, 가장 깊고 등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15에서 20cm 정도의 가늘고 길쭉한 갈고리 모양의 장기입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머리와 몸통 그리고 꼬리로 구분이 됩니다. 네. 췌장 주변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과 혈관들이 인접해 있는데요. 간과 비장이 주위에 위치해 있고 췌장의 머리 부분은 십이지장에 둘러싸여 있고 앞쪽에는 위장이, 뒤쪽에는 척추가 있습니다. 췌장암이 예후가 안 좋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이 췌장 관련하여 검사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혹시 췌장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많이 문의하십니다. 위치가 깊숙하게 있다 보니 환자분들께서는 복부 초음파 통해서 췌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종종 여쭤보시는데요. 위치가 깊숙하다 보니 마른 환자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에서는 장내 가스로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췌장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1차적으로 복부 초음파보다는 다른 영상검사나 혈액학적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어서 복부 초음파로도 잘 관찰이 안 될 수 있는 거네요. 이런 췌장의 역할 무엇인가요? 췌장의 기능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요. 네.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으로 나눠집니다. 외분비 기능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에 관련된 소화 효소들을 췌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하여 소화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내분비 기능은 혈중으로 글루카곤이나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정교하고 일정하게 맞춰주는 내분비 기능을 역할을 합니다. 네, 소화와 혈당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췌장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많은 편인가요? 어때요? 네, 위장과 장염과는 다르게 췌장염은 환자분들에게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담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잦은 회식이나 혼술 문화로 인해서 알코올 소비가 꾸준하다 보니까 만성 췌장염이나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내로 지속되는 복통으로 진료실이나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췌장염을 진단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 각광을 받는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위고비나 마운자로 얘기 참 요즘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네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췌장염이 급성과 만성으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급성 췌장염은 어떻게 발생을 하나요? 말 그대로 급성 염증 반응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외분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소화효소가 소장이 아닌 췌장 내에서 활성화되어서 자기 자신을 소화시킴으로써 췌장이 염증과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가 활성화되지 않은 채로 분비가 되고 소장에 도달하면 그제서야 소화효소가 활성화돼서 췌장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췌장의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선방세포가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선방세포 내에 있던 소화효소가 조기에 활성화되면 네. 췌장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소화효소가 췌장 자체나 주변 조직을 공격하여 췌장 실질의 부종이나 출혈, 괴사까지 일으키는 급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하게 되면 전시적 염증 반응과 더불어서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고요. 48시간 이상 장기 부전이 지속이 되면 중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심해지면은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 좀 이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
보통 치료 경과는 좀 어떤 편이에요? 경과는 환자분들마다 다양한데요. 네.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증상이 금방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고 담석으로 인해서 급성 췌장염이 발병한 경우라면 시술로 담석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소합병증이나 장기 부전이 없는 대부분의 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하면 금방 좋아지시는데요. 하지만 10에서 20% 정도의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쇼크나 다발성 장기 부전, 췌장 괴사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증으로 이행하게 되면 사망률이 3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 중환자실 치료가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중증으로 넘어가면 사망률도 상당히 높아지네요. 적절한 치료에도 경과가 나쁠 수가 있고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질환인데요. 저는 환자분들께 경과를 설명드릴 때 이제 화상을 비유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화상을 입었을 때 차가운 물을 이제 바로 뿌려가지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더라도 피부 손상이 올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췌장도 이제 바로 염증이 생기면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더라도 경과가 나빠질 수 있고 중증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시에 설명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염증 반응이 오게 되는 급성 췌장염의 주요 원인은 어떤 걸까요? 먼저 해부학적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담도를 보면 12지장 쪽에서 췌관과 합쳐지는 Y자 형태의 바타팽대부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급성 췌장염의 원인은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담석과 술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주요 원인인 담석은 우리나라 말로 쓸개돌이라고 부르는데요. 돌이 담낭 내부에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는 보이진 않지만 네. 이 담석이 담낭 바깥으로 나와서 담도를 따라 내려가 췌관을 폐쇄하면 췌장의 배출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의 저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췌장이 손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췌장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담석에 의해 급성 췌장염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 먼저 치료를 시행하고 나서 담석에 대해서 나중에 담당 절제술을 시행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주요 원인은 술입니다. 정확한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술은 췌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해서 췌장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음주에 의해 췌장염이 발생했다면 절대적으로 금주가 필요합니다. 결국엔 담석과 술이 주요 원인이 된다고 봐야겠군요. 그러면은 이 담석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 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거 시술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담석으로 인한 췌관 폐쇄 증상이 있을 때 돌을 제거하여 통로를 열어주는 시술이 필요한데요.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시경으로 먼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럴 때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이라는 특수 내시경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위 내시경과는 다른 12지장경을 사용해서 위 내시경을 하듯이 입으로 집어넣어서 12지장까지 들어간 다음 담즙과 췌장액이 나오는 바터팽대부를 찾아서 추가적인 기구를 삽입해서 돌을 끄집어내는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 외에도 췌장염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들도 있나요?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는 고중성 지방 혈증, 고칼슘 혈증, 약물, 자가 면역 질환, 췌장암, 예. 유전자 질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담도 췌장 내시경 시술 합병증으로도 발생 가능한데요. 고중성지방 혈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네.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물 치료를 꼭 병행하셔야 됩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 후에 췌장염이 발생했다면 해당 약제의 중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 외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췌장염도 급성 췌장염 환자의 10에서 20% 내외를 차지하는데요. 네. 재발성의 경우 CT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한 크기의 작은 담석이나 자가 면역 췌장염이라든지 유전성 췌장염, 그리고 선천적인 췌장 기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운 나쁘게는 작은 췌장암에 의해서 췌관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술도 안 마시고 담석도 없는데 네. 반복적인 췌장염이 발생을 한다면 예. MRI나 담도 초음파와 같은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특별한 요인이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일반적인 위경련이나 급체 증상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췌장염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췌장이 명치 부위에 있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명치 혹은 상복부에 심하고 지속적이면서 등 쪽으로 방사되는 급성 복통을 특징으로 합니다. 약 90% 이상에서 급성 췌장염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고 있고 네. 특징적으로 시작과 동시에 30분 내에 최고주로 이르는 급싱한 통증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특징적입니다. 대부분 상복부에서 나타나지만 하복부나 흉부 쪽으로 방사가 될 수 있는데요.
극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통증의 정도가 이제 질병의 중증도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복통 이외에 일반적으로 식욕부진, 오심 구토, 그리고 위장 운동 저하로 인해서 복부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증의 경우에는 의식 소실이나 호흡곤란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췌장염은 과음하고 나서, 당석성 췌장염은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로 누우면 통증이 심해지고 반대로 앞으로 숙이면 등과 복부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은 이제 새우처럼 허리를 앞으로 숙여가지고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췌장염이 의심이 된다면 추가적인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의심하고 빠르게 병원에 좀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급성 췌장염은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또 그 이후의 치료법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급성 췌장염의 진단은 상복부의 심한 급성 복통 또는 혈청 췌장 효소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 또는 급성 췌장염에 합당한 복부 영상 소견,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면서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췌장염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치료는 수액 공급과 금식이 기본 원칙입니다. 급성 췌장염의 환자의 경우에는 세포 외액이 췌장 주위 및 바깥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한 혈장량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충분한 수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이 들어가면서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 분비하기 때문에 췌장을 쉬게 해주는 금식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충분한 수액 공급으로 장기 부전을 막고 항생제 투여나 중제요법을 활용하게 되지만 중증 환자에서는 30% 사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앞서 혈청 췌장 효소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이면 의심 증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름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거예요? 췌장에서 분비하는 여러 소화 효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일정 수준 혈액에서 검출이 됩니다. 급성 간염에서 간 효소 수치가 오르는 것처럼 급성 췌장염에서도 췌장이 파괴되면 이 효소 수치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증가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과 같은 다른 질환에서도 혈청 췌장 효소 수치가 증가할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급성 췌장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합병증들 어떤 게 있어요? 급성기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도 췌장 주위에 이제 고여 있던 염증물이나 괴사 조직이 약 4주 정도 뒤에 가성 낭종, 농양 등의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성 낭종은 대부분 수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흡수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경과관찰을 하지만 합병증으로 통증이나 발열, 감염과 같은 증상이 있거나 위 배출로 폐쇄 등의 증상이 있다면 내시경적 시술이나 영상의학과적 중재 시술이 필요합니다. 크기가 크다고 반드시 시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행히 급성 췌장염의 경우 완전히 회복된다면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국소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수개월간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원 후에도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혈액 검사와 복부 CT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급성 췌장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만성 췌장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복이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만성 췌장염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췌장의 염증으로 췌장의 실직을 변화하면서 섬유화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네. 췌장의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고요. 이미 섬유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방이 중요한데 췌장염이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되면 복귀가 좀 어려운 거네요. 만성 췌장염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을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전체 환자에서 약 60%가 이제 알코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장기간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사람에게서 잘 발생하는데 음주에 의한 췌장 손상 정도는 개인차가 있고 그 차이도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발성, 자가 면역성, 유전성 췌장염이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또 음주가 영향을 미치는군요.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은 일상생활에 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성 췌장염의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은 복부 통증과 영양소 흡수 장애입니다. 췌장이 섬유화되면서 췌간이 구불구불해지거나 부분적인 협착이 발생하여 췌간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십이지장으로 효과적인 소화 효소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통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한번 발생하면 대개 수일간 지속되었다가 좋아졌다가를 반복을 하고 드물지만 몇 주나 몇 개월까지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대개 식사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분비 기능의 80% 이상의 기능이 소실이 되면 영양소 흡수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사를 하고 나면 분량이 많고 냄새가 심하면서 변기물에 기름방울이 뜨는 지방변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분비 기능이 같이 저하가 되면 당뇨병이 유발이 되게 되고요.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형 당뇨병처럼 평생 인슐린 주사 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영양소 흡수 장애가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는 극심한 체중 감소를 겪게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만성 췌장염 환자의 경우에는 지방을 섭취하는 경우가 적어서 지방변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보다는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다른 질환들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네요. 그러면 만성 췌장염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만성 췌장염은 대개 증상과 영상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나 복부 CT에서 췌장 실질의 석회화나 췌간 결석이 보이는 경우에는 만성 췌장염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복통이 있어도 췌장 효소 수치는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진단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췌장 기능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증 조절과 췌장 효소 소화제 보충, 당뇨병 및 합병증 치료가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소화제의 경우에는 단순 소화제라기보다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는 약제가 도움이 되고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우선 처방하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경차단술이나 췌간 내 결석을 위해 내시경적 시술 또는 외과적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췌장이나 주변의 심한 염증으로 췌간이나 담관의 폐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통로를 확보하는 치료가 시행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돼요? 급성 췌장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암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약 1%에서는 잠재암에 급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필요하면은 추가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만성 췌장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5배 정도, 많게는 18배 정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서 정기적인 췌장암 선별 검사를 지속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췌장염이 있다면 주기적인 검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법 있을까요? 역시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습니다. 네. 급성 췌장염의 대부분의 원인은 담석과 음주인데요. 담석은 고칼로리, 고지방 식이를 제한해야 되고 비만인 경우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단식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담낭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고 담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합니다. 복부 초음파에서 담석이 확인이 되었다면 식사 후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을 때 급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여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술은 췌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절주가 필요하고 이전에 술로 인해서 췌장염이 발생했다면 절대적인 금주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만성 췌장염은 흡연이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이 필요합니다. 네, 평소 식습관, 절주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에 좀 힘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급성 췌장염은 경미하게 온다면 큰 합병증 없이 무사히 치료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중증으로 유행한다면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복통 중에서도 위염이나 장염 말고 췌장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한 복통이 발생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의 원인에는 담석과 알코올 꼭 기억하시고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고 너무 기름진 식사를 피하며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있는 식단을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최규강 과장과 함께 췌장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외식과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히려 한여름보다 지금 같은 봄철에 식중독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음식물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음식을 충분히 가열해서 조리하고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차 안이나 상온에 음식을 두지 말고 아이스박스나 보냉백에 담아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요. 또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바로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소량의 물과 이온 음료 자주 섭취해서 탈수를 예방하고 반드시 전문 병원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